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머의 많이 물린 남자 장필입니다. 참 요즘 하루하루가 좀 힘드네요. 그죠? 오늘은 제 좀 심정과 좀 이런저런 말들이 좀 허황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할지 그런 점들을 좀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비디오를 켰고요. 참 하루하루가 좀 쉽진 않네요. 그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일기 같은 건데 여러분 그냥 재미로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3프로 TV를 틀었습니다. ESG 얘기가 나오면서 DNMR 다니머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 이한나 연구원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우 너무 좋은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순간 눈이 번쩍 뜨여서 투자 스토리가 막 그려지고 언덕이 막 이렇게 보이고 아 다니머와 함께 갈 나의 그 미래 이런 굉장히 그림이 잘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 회사다 싶어서 아주 제가 작년에 매수를 하고 15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예. 없던 애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진짜. 다니머만 보면 막 기뻤어요, 그냥. 오, 좋은 회사. 좀만 더 살 걸. 아, 괜히 몇백만 원만 사가지고 너무 아쉽다. 그때 제가 한 200만 원, 그 정도 샀을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막 이게 자고 일어났는데 계속 올라가. 오, 이런 회사가 어딨어. 진짜 저점 대비 한 3배 올라갔죠. 진짜 이 정도 올라가면 없던 애정이 막 생기죠. 제가 참고로 이 양을 아주 몇십만 원 정도 아니 두 주인가? 뭐 아주 소액 샀는데 그 이양이 45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작년 말은 사실은 그 스펙의 전성 시대였죠. 그냥 사놓으면 그냥 올라가는 지금의 비트코인, 지금의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수익은 연초에 제가 이제 그냥 다 반납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요 수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연초에 다시 요렇게 반납을 해드렸죠. 아유 뭐 이렇게 중간에 좀 이렇게 매도를 하고 좀 챙겨놨었어야 되는데 그 수익을 요렇게 가지고 있다가 아이고 제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인생이 참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공부는 일단 계속해서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뭐 다니머의 스토리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생분해 플라스틱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도 지금도 변함은 없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면 10X를 10배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투자를 시작하게 된 스토리고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심정은 어떠냐?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순간순간 3%를 안 맞더라면 지금 이 돈은 4만 달러는 사실 테슬라에 있을 돈인데 테슬라를 일부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들어온 돈 여윳돈을 가지고 지금 다니머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테슬라에 있을 돈인데 테슬라에 있었으면 그냥 편하게 우리 게리 블랙 형님, 데이브 형님, 그리고 여러 유튜버 분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편하게 들으면서 아주 쉽게 갔을 텐데 지금 조정이 일부 왔지만 이거는 조정도 아니죠, 사실. 예. 그렇게 편하게 갔을 텐데 내가 왜 사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왜 밤에 새벽 한 4시쯤에 종종 깨는 걸까? 진짜. 이게 불면증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뭐 아무튼 그렇지만 사실 이제 자신의 자산에 대한 판단은 자기의 책임입니다, 온전하게.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가끔은 이한나 연구원께서 조금 더 어떤 다니머의 소식을 좀 잘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건 바람인 거죠. 바람인 거고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났으면 제가 이한나 연구원하고 감사합니다 50% 제가 줬을까요? 안 줬죠.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다 먹었지 사실. 그래서 이
득과실은 그냥 100% 자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요. 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 알고 들어온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음.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얼리 스테이지 기술 성장주 투자가 힘든 건 첫 번째는 한정된 정보예요. 예, 대형주는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커버하는 기관들도 많고요. 커버하는 기사가 많아서 좀 편해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은 테슬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굉장히 투자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뭐 게리 블랙 형님이라든지 강 게리 블랙 형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날고 긴다는 유튜버 분들 많잖아요. 예, 그분들 소식만 쭉 이렇게 들어도 너무 편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알아보지 않아도 너무 좋아요. 예, 그런 게 좀 있고요. 자, 초기 시장은 수익성이 좋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인 그 기업이 PER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표로 봤을 때 사실 좀 공격할 거리가 되게 많죠. 그리고 기존의 강자들의 공격, 그리고 공매도 공격. 이 테슬라도 공매도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일론 머스크, 우리 또 일론 머스크 테크노킹 형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상장을 폐지하겠다. 비상장 회사로 돌리겠다. 뭐 이렇게 해서 SEC 뭐 경고도 받고 막 그랬는데, 예,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큰 수익이지만 실패할 확률도 되게 높은 투자라는 거.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알아보는 수밖에 없고,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저도 회사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도 연차인데 제가 왜 뭐 이렇게 하는 거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아, 자, 아무튼 자, 오늘도 어제 많이 떨어졌지만 힘내서 가봅시다. 자, 오늘은 시장의 흐름하고 그 다음에 8K 자료가 나왔죠. 그리고 다니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세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다시 한번 또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번역기도 돌리고 하지만 저는 비전문가라 충분히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투자 참고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 매도 의견이 아니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반박 자료는 다니머의 공식 자료가 나와봐야 하고 증권사 리포트가 훨씬 정확합니다, 저보다. 다만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짧은 식견으로 먼저 전달을 하는 거니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다니머의 주가는 15.3%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죠. 예, 그래서 지금 제 계좌도 난리가 났습니다. 예. 13,000불 정도, 13,600불, 600달러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31%. 요런 표현을 보고, 요런 표현을 우리 전문 용어로 계좌가 흘러내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계좌가 개작살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나로 따지면 이게 얼마죠? 1,500만 원 정도 날라갔죠. 예. 절대 뭐 작은 돈은 아니죠. 예. 저도 솔직히 쫄립니다. 쫄립니다. 1Q 발표 후에 이게 그 성과가 잘 나오기보다는 좀 아직까지는 좀 덜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켄터키 공장도 아직까지 돌아가는 게 물론 작년 12월 달보다는 더 잘 돌리고 있겠지만 쉽지 않죠. 뭐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는 홀딩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하여튼 요런 제 계좌를 오픈한 이유는 여기 위에는 테슬라가 있고요. 여기 위에는 테슬라는 크게 마이너스가 없어요. 지금 한 마이너스 5%인가? 이 억 단위 이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런 거를 뭐 정보를 제 개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픈한 이유는 같이 뭐 힘내자, 혹은 제가 뭐 투자도 하지 않고, 제가 항상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하죠. 다니머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뭐 장PD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자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기 싫고, 그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하는 거니까, 뭐 이걸 가지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투자에 그냥 참고만 하시되
매수를 하라는 건가, 매도를 하라는 건가, 이런 의견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그냥 저의 투자 성과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그렇게 투자 고수가 아니라는 거를 여실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마이너스 31%니까. 예, 저는 일개 개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최대한 주식 투자에 시간을 많이 쏟는 개인일 뿐이죠. 예. 자, 아무튼 앞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자,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합니다. 이게 증시의 격언이죠. 현재 상황을 보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으로 소형 성장주에는 좋지 못한 환경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우존스 어제 올랐죠. 큰 폭으로. 큰 폭? 하여튼 1% 오르면 그래 적당히 좀 오른 거죠. 일단 나스닥도 올랐어요. 근데 S&P 500도 올랐고요. 그런데 거의 스펙주만 작살이 났죠. 스펙주만. 그러니까 소형 기술주만 작살이 났죠. 그런데 사실 이게 시기상 보면 소형 성장주에 계속 좋지 못한 환경인 건 맞는데 왜 저는 팔지 못했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포모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좀 이게 10X로 갈 만한 회사인데 급등해서 날아가면 그 뒤로는 제가 못 살까봐 좀 그런 포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리스크도 감안을 하고 저는 계속 홀딩을 어쩔 수 없이 했던 겁니다. 제가 막 그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굉장히 능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그 회사원이다 보니까 매일마다 하루하루 보면서 증시 상황 보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은 못 됐어요. 그러다 보니 홀딩을 어쩔 수 없이 했고요. 자, 지금 상황 전체를 보니까 자 보세요. 다니머가 9점 대비 73% 거의 떨어졌죠. 뭐 녹아 흘러내렸는데 사실 다른 스펙주들도 거의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을 보시면 어펌도 고점 대비 62%, 레모네이드 60% 거의 이렇게 떨어졌죠. C3AI 고점 대비 70%. 상황은 비슷합니다. 어제 큰 폭으로 떨어진 것도 똑같고요. 물론 이제 다니머가 훨씬 많이 떨어진 건 맞죠. 그다음 유니티도 고점 대비 40% 떨어진 게 맞고, 스킬즈도 고점 대비 지금 67% 가까이 떨어졌고요. 스킬즈는 참고로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고, 유니티 공매도 리포트 안 나왔고, C3 안 나왔고요.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안 나왔고 안 나왔어요. 그리고 참고로 어펌은 맥스 레브친이라는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명인 그분이 창업한 회사도 지금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상황이 스펙주한테 그렇게 관대하지 못해요. 지금 굉장히 스펙주가 공격 대상이 되는 건 맞아요. 이런 수급 쪽에서 보면. 그리고 어제 힌덴 리서치에서 또 나왔죠. 퓨어 사이클에 대한 숏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26%는 이제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한 거 같고, 어제 한 10, 여기도 몇 프로 떨어진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숏셀러 회사들이 노났습니다. 지금 물 들어올 때 뭐 노젓고 있죠. 노를 아주 심하게 아주 잘 젓고 있는데, 참고로 힌덴버그 이쪽 회사는 니콜라 쪽을 저격한 회사였죠. 그래서 일부 사실이 좀 많았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젠가요? 언제 나왔지? 하여튼 8K, 최근에 이제 8K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8K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 변화에 대한 보고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대출 계약입니다. 대출 계약. 대출 계약인데 보시면 보자. 100만 달러니까 20백만 달러니까 20밀리언 달러죠. 하나로 치면 그러니까 2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 중에 이 노란색 내용이 가장 정확한데, 보시면 5밀리언 달러 각각의 요게 미국 수출입 은행의 자본 보증에 의해서 지원된다. 그러니까 약간 미국 수출입 은행의 자본 보증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약간 기술 보증, 그런 한국 수출입 은행 그런 쪽의 보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26년 4월 26일 날 만기된다. 자, 이 의미가,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보면 자, 그러니까 그 수출입은행이 자본 보증을 해줬죠. 그러니까 뭔가 이 회사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어느 정도 하고 자본 보증을 한 거겠죠. 뭐 아무 그냥 계잡주 회사한테 그렇게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조금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6년까지예요. 지금 21년이죠. 거의 5년이죠. 5년. 5년 장기 계약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단기 상환 자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때 은행 입장에서 이 회사가 탄탄하지 않고 뭔가 굉장히 그 매출도 불투명하고 이러면 장기 계약을 해줄까요? 아니죠. 1년 계약을 해주죠. 아니면 2년 계약이거나. 근데 5년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제가 좀 뭐 미국 쪽이 저희랑 환경이 좀 다르고 저도 뭐 비전문가니까 이 보시면 그 이율에 대한 조건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차용인은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본금리 뭐 이렇게 쭉 해서 1.5%, 장비대출인 경우 1.75에 해당 마진이 금리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 뜻은 잘 모르겠는데 이럴 경우 2.5%, 2.75%. 약간 느낌이 한국의 어떤 그 고정금리랑 뭐 변동금리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옵션이 있다는 거죠. 네가 옵션이 있는데 1번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2번을 선택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그 금리죠. 1.5, 1.75, 2.5, 2.75. 굉장히 저금리입니다, 사실. 물론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가 저금리 기준인 건 맞는데, 사실 아시죠? 하이힐드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신용도가 안 좋고, 그 다음 기술도 없고, 그 다음에 매출이 좀 불안정한 기업은 일드가 뭐 7%, 10% 이렇게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금리로. 예,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보면 좀 굉장히 좀 이 다니머의 펀더멘탈은 은행에서 봤을 때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요. 은행이 절대 200억을 그냥 늘려주진 않죠. 굉장히 자료 제출을 많이 했을 겁니다. 특히 너네들의 매출, 장기적인 매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크를 했겠죠. 아무튼 요 신용 계약을 맺었고요. 이 신용 계약이 여기 내용 중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매출 채권하고 재고를 기반으로 담보로 잡은 계약이죠. 아무튼 이런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8K에 이 공시를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1, 2부로 좀 나눠서 1부는 여기까지 좀 하고, 제가 또 2부에 나눠서 바로 또 업로드를 해드린 걸로 할게요.